이 영화 보셨나요? 고구려와 당나라의 치열한 전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스포가 싫으시면 모두 영화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6세기 신라의 갑작스런 성장으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경쟁 시대로 치닫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중국이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게 됩니다. 자, 힘을 하나로 모은 수나라니까 거대하고 강한 세력이었고, 이 강한 수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수나라와 직접 맞붙어 있던 고구려는 치열하게 대립을 하는데, 수나라는 고구려에게 복종을 강요하지만 고구려는 이를 따르지 않았죠. 백제는 고구려, 수나라 둘 다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봤고, 신라는 아예 수나라 편을 들면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게 꼬드겼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함이었죠. 이 와중에 고구려가 수나라를 먼저 공격하면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 문제는 육군과 해군 동원하여서 30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홍수, 풍랑, 전염병 등의 재난에 의해 별 소득도 얻지 못하고 피해만 입은 채 패배하게 됩니다. 문제의 아들 양제가 즉위하고, 양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110만의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거센 방어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수나라는 우중문이라는 장군이 이끈 30만의 별동대를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으로 바로 보내어서 수도를 공격합니다. 당시 평양성을 지키고 있던 고구려 장수는 을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과 전투를 벌이다가 우중문에게 지는 척을 하면서 계속 평양성으로 끌어들입니다. 평양성까지 가다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중문에게 을지문덕은 하나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그래, 너 잘 싸운다. 이만하면 많이 이겼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비꼬는 듯한 글이었고, 이 편지를 받은 우중문은 이것이 함정임을 깨닫고 곧바로 후퇴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을지문덕은 후퇴하는 우중문을 공격하여서 우중문을 박살내버리죠. 이 전투가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를 죽인 대첩이라 할 수 있죠. 30만이었던 우중문의 군대가 겨우 3,000명만 되어서 돌아갔다고 하니 엄청난 승리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침입도 결국 고구려의 방어와 살수대첩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입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수나라 국민들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결국 수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서 수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중국의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먹은 나라는 당나라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잘 유지했지만, 후에 당태종이라는 당나라의 황제가 즉위하고 바로 당나라는 태도를 바꾸어서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의 압박에 고구려는 영계소문이라는 장군을 북쪽에 보내어서 천리장성을 쌓게 하여서 방어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사실 영계소문을 북쪽으로 보낸 것은 당나라와 전쟁을 하기 원하는 영계소문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이, 이를 알아챈 영계소문은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고구려의 권력을 차지해버립니다. 영계소문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영계소문이 반란을 일으켜 고구려 권력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은 당태종은 이를 구실로 자기가 정의구현을 하겠다면서 고구려를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당나라는 요동성, 백암성을 차례차례 차지하면서 기세 좋게 쳐들어오는데,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당나라군을 박살내면서 당나라군을 패배하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영화 안시성이 바로 이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후에도 당나라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침입하는데, 고구려는 이를 잘 지켜내긴 하지만 이 당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치게 됩니다. 결국 고구려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고구려는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